네, 제 18회 평생교육 관련 그 평생교육 슈퍼비전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7회까지 하고 좀 쉬었죠. 한꺼번에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듣는데 좀 불편감 내지 시간적 소요가 불균형을 이룰 것 같아서 당분간 좀 쉬다가 다시 연속적으로 18회, 17회까지 했으니까 18회 평생교육 슈퍼비전의 기능의 타이틀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능이라고 하면 권한이나 직책,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? 그 기능이라는 우리 이제 펑크션 하죠. 펑크션. 권한이나 직책, 능력 등에 따라 자기 분야에서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기능을 다 하고 있죠.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능, 대표적인 것이 뭐 전통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 버는 것, 엄마는 보살피는 것, 자식들은 자식들이 각자의 한 그곳 조그만 1차 사회니까 그런 조그만 사회에서도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.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렇게 해 나가는 각자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을 그 기능이라고 합니다. 이런 기능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그 기업체에서도 기능이 다 있죠. 일반 직원의 기능, 계장의 기능, 과장의 기능, 국장의 기능 이런 기능이 다 있는데 평생교육 분야에서 특히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슈퍼비전적인 측면에서 슈퍼비전의 기능은 뭐냐?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이미 앞에서 배운 것 같이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는 것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서로 알려주고 알림을 받는 것 이런 소통 구조 속에는 그 기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기능 어떤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슈퍼바이저라고 그러고 알림을 받는 사람을 슈퍼바이지라 하는데 그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소통을 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 그러니까 향상시킨다는 것은 결국 슈퍼바이지의 능력을 올린다 이런 개념이죠. 그렇게 능력을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슈퍼 비전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평생 이것을 이제 평생 교육에 딱 맞추어서 평생 교육 슈퍼 비전의 기능이라면 생각하기가 간단하죠. 평생 교육을 잘 알고 어떤 부서에 있든 간에 하여튼 그 영역에서 그 뭐 공공기관 사조직이면 사조직 아니면 일반 영리단체면 영리단체 뭐 이런 평생교육기관에서 그 평생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적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뭐를 알려주는 것 평생교육 관련 뭐를 알려주는 사람과 알림을 받는 사람은 각자의 기능이 틀려지는 것이죠. 알려주는 사람은 소위 이제 뭐 위치에 따라서 계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조직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그 각각의 어떤 그 영역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 관점에서 평생 교육 소위 이제 새로 들어온 그런 교육 담당하는 사람한테
어떤 것을 알려줄 때 그건 이제 평생교육에서의 슈퍼비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그 슈퍼비전은 평생교육에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행정적 기능이 있고, 두 번째로 교육적 기능이 있고, 세 번째로 이제 지시적 기능이 있는데, 이런 그 슈퍼비전의 이제 행정, 교육, 지시적 기능이 딱딱딱 분리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아니면 혼합적으로 막 일어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. 요거는 그런 기능 중에 행정적 기능이고, 요거는 그런 기능 중에 교육적 기능이고, 요거는 그런 기능 중에 지적 기능이다.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,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요 행정적, 교육적, 지적 기능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행정적 그 슈퍼비전 그 기능이라 하면 평생교육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. 평생교육 관점에서 슈퍼비전의 그 행정적 기능이라고 하면 평생교육기관의 그 정책, 국가기관이라면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이 있죠. 국가 평생교육 정책은 5개년 계획이 있고, 그다음 지자체, 시, 도별로는 단위해 그 1년 단위의 계획이 있고, 또 이 평생교육 그 기관들, 민간단체든 뭐 개인이 하든 간에 그 기관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표가 있겠죠. 그걸 우리가 뭐 포괄적으로 정책이라 합시다. 국가 정책이 5개년 정책이 있고 1년 정책이 있고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 뭐 한 달, 첫째 달은 뭐 둘째 달은 뭐 하고 뭐 1월, 2월, 3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그 평생교육 정책을 국가 정책 또는 뭐 자치단체의 정책 아니면 평생교육 민간단체의 뭐 정책 이런 업무를 소위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소위 이제 도와주는 또는 알려주는 기능을 우리가 평생교육에서의 행정적 슈퍼비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새로운 들어온 평생교육사에게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슈퍼비전의 행정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슈퍼비전의 이제 교육적 기능을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뭐 가르치는 것이니까 새로 들어온 그런 평생교육사한테 꼭 평생교육사만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요. 평생교육사를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되기 때문에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면은 그 평생교육 관련된 그 기관의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또 노하우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내용을 이 사람한테 잘 교육을 시켜준다 이거지.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. 이 프로그램의 여건 예를 들어서 지역 우리 주민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한다. 또 내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. 또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어떤 트렌드 변화 과정은 뭐 이런 것이 있다.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신규 직원한테 알려줌으로써 그가 알려준다는 것은 교육을 의미하죠.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내용을 잘 숙지해서 자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즉 신규 들어온 사람
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. 교육을 받아서.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지지적 기능이 있는데, 지지적 기능이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또 다른 말로 하면 협력, 격려 이렇게 말을 하지요. 우리가 평생 교육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어떤 정보를 교류도 하고 상호 격려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,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토론 이런 것은 수식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죠. 이런 것을 통해서 평생교육사가 소위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지지적 기능입니다. 그러니까 격려를 하는 것이죠. 잘 모르는 우리 평생교육사한테 격려를 해서 우리 잘해보자.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네트워크 할 때, 또 직원들 간의 네트워크 할 때, 또 평생교육사 간의 어떤 네트워크 할 때, 위아래의 네트워크 할 때 상호 간의 격려와 지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,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,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지적 기능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지지적 기능은 상호 간의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좀 초임자들, 새로 들어온 사람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위에 사람이,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, 경험이 많은 사람이 소위 새로 들어온 잘 모르는 사람한테 격려하고, 잘 못하더라도 격려하고 이해하고 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그는 심리적인 안정감, 소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지적 측면에서의 슈퍼 비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